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권과 해수의 순환 2회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지구에 있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우선 A를 보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담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거 빙하죠. 빙하. 두 번째로 많은 게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A는 빙하, B는 지하수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 빙하는 저위도보다 고위도에 많이 분포한다. 극지방에 분포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B, 지하수는 지하를 거쳐서 바다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물은 전체 양의 97% 이상이다. 97.2%는 해수죠. 우리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는 2.8%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X. 답은 3번입니다. 2번. 수권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수는 염류가 녹아 있어서 짠맛이 난다. 짠맛이 나는 거 맞죠? 2번. 육지의 물은 수권의 약 40%.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약 2.8%만 차지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물의 가치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70% 정도가 물이죠. 중요한 물질입니다.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맞습니다. 일상생활과 산업활동, 그리고 농업활동 모든 곳에 물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4번. 우리나라에서 자원으로서의 물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왜 클까요? 여름철에 장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생기고, 반면에 겨울철과 봄에는 강수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의 차이가 크다. 맞습니다. 지하수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예가 있다. 지하수가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온천입니다. 온천.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5번. 그림은 전 세계의 해수의 수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쵸? 극지방 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의 온도는 서쪽 해역이 동쪽보다 낮다. 아니죠. 서쪽은 지금 28.5 그리고 동쪽은 25. 오히려 서쪽의 해수가 높습니다. 얘는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X. 해수면의 온도는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다음 6번에서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A씨의 층의 이름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자, A는 바람에 의해서 수온의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 B는 안정적인 수온 약층, C는 사도시로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심해층입니다. 따라서 답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A씨의 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기억. A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맞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일정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많은 해역일수록 두껍습니다. B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위에는 온도가 높고 밑에는 온도가 낮아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C층은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수온이 약 4도씨로 일정한 심해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8번. 해수의 염류와 염분을 나타낸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염류는 그 해수 속에 있는 종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류고, 염분은 그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 염분의 단위는 PSU 또는 퍼밀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때 퍼밀은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이겠죠. 니은, 염류 중에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이 염화 마그네슘이다. 아니죠. 염화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입니다. X. 해수의 100g 속에 녹아있는, 아니죠. 바로 1000g, 1kg 속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입니다. X. 해수의 전기에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면 염분을 알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염류의 전기도를 가지고 염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답은 2번입니다. 9번. 그림은 AC 해역의 강수량과 증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강수량이 가장 많은 해역은? 또 검은색이 강수량이죠. 그래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것은 A. 맞습니다. 자, 니은. 염분이 가장 높은 해역은 B다. 염분이 가장 높기 위해서는 강수량이 제일 적고 증발량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B가 보면 강수량이 제일 적고 반대로 증발량은 제일 많기 때문에 B가 맞습니다. C 해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면 염분은 높아진다. 강수량이 증가하면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염분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X.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10번. 그림은 동해와 홍해에 해수 1kg에 각각 녹아있는 주요 염분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홍해와 동해 염분은 서로 같다. 자, 홍해는 40g, 동해는 33g. 다르죠? X. 전체 염류 중에는 염화나트륨 차지하는 비율은 홍해가 동해보다 크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염분 속에 있는 염분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X. 홍해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4.0g보다 많다. 지금 전체 40g인데요. 31.1g 그리고 1.9g, 2.6g을 다 더해서 자 40으로 빼주면 4.4g이 나옵니다. 그래서 4g보다는 많습니다. 5. 그래서 D급밖에 없죠. 답은 2번. 자, 11번. 다음은 해류의 발생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이한 탐구활동의 일부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스타이로폼 조각을 띄운 것은 물의 이동 방향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스타이로폼을 띄운 것입니다. 자, 이 활동으로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류는 조수 간만의 차, 즉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디귿. 이 활동은 해류가 대륙에 부딪히면 방향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에 의해서 지금 스타이로폼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수조벽과 충돌하면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 수조의 벽이 대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에 부딪히면 방향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 A에서 D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나라 난류에 영향 주는 크로시오 해류. 자, B는 항해로 가는 항해 난류.
C는 동해로 가는 동한 난류, D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은 A의 일부는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이다. 쿠로시오 해류 맞죠? B는 D보다 해수의 온도가 낮다. 자, 난류는 한류의 온도보다 낮다? 아니죠. 난류 자체가 온도가 높다는 뜻이죠. X. C와 D가 만나면 조경수역이 형성됩니다. C는 동한 난류, D는 북한 한류.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어장이 풍부한 조경수역이 형성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 자, 13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같은 날 장소에 바닷가에서 만조와 간조 때 촬영한 해수의 높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가는 물이 빠졌죠. 그래서 설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바로 간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보면 물이 들어왔죠. 밀려 들어온다. 밀물입니다. 밀물일 때 제일 높은 때를 만조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만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 가는 간조, 나는 만조. 맞습니다. 자, 니은. 가와 나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 밀물과 설물은 해류라고 하지 않고 조류라고 하죠. 조류. 그래서 얘는 X. 디귿. 해수면이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물이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온다. 밀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썰물이라 했기 때문에 X. 답은 기억밖에 없네요. 1번. 자, 14번. 다음은 어느 날 국립해양원에서 조사한 어느 지역의 조석 예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0시 41분은 올라갔고, 그리고 7시 22분은 내려갔고, 다시 1시 6분은 올라갔고, 19시 25분은 내려갔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오전 10시경에는 자, 밀물이 나타난다. 오전 10시경에는 지금 여기에 있겠죠. 내려왔던 물이 다시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들어올 때는 밀물 맞죠? 자,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는 24시간보다 길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밀물 2번, 그리고 썰물 2번, 약 12시간 주기로 일어납니다. 네, 24시간보다 길다 했기 때문에 X. 디귿. 이날 오후의 조차는 300cm보다 크다. 오후를 볼까요? 이는 지금 607cm, 낮았을 때는 304cm, 빼보면 303cm가 나오죠. 그래서 300cm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 자, 전 세계 해양의 해수면 온도 분포를 등원소로 나타내면 위도와 대체로 나란한 경향을 보인다. 그 까닭을 쓰시오. 그래서 해류의 분포는 이런 위도의 분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해수의 온도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데, 해수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데, 이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위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의 어느 관측에서 깊이에 따른 여름과 겨울의 수온 분포를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겨울의 수온 분포는 어느 것인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시오. 자,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겨울철이라 생각되는 것은 A입니다. 왜요? 수온이 B보다 A가 낮죠. 그래서 수온의 온도가 겨울철에 낮기 때문에 뭐 A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겨울철 특징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면 위의 층과 아래 층의 온도가 같아지는 뭐가 두꺼워질까요? 혼합층이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B는 이만큼, A는 이만큼, 즉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죠. 따라서 A가 겨울철인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층이 두꺼운 층이 겨울이기 때문에 A가 겨울철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17번부터 18번. 자, 17번. 고緯도 A 해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해수가 얼거나 얼음이 녹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름과 겨울철을 비교할 때 염분은 어느 계절에 더 높겠는지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자, 어느 계절에 더 높겠는가? 당연히 겨울철에 염분이 높겠죠. 왜요? 자, 염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내리든지, 즉 강수량이 많든지, 하천이 유입되든지, 또는 결빙이 될 때, 즉 얼음이 얼 때 염분이 높습니다. 이때 겨울철이 되면 해수가 얼기 때문에 해수가 결빙이 되어 그래서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해수가 얼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자, 18번. B 해역과 C 해역에 동일한 위도에 있다. 두 해역 중 염분은 어느 곳에 더 낮겠는지 한번 볼까요? 자, B, C.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는데 어디가 더 낮겠느냐? 바로 B죠. 왜 그럴까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하천이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하천의 유입으로 염분의 농도가 낮아진다. 염분의 농도가 낮아진다. 자, 19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 조경수역이 나타나는 곳을 가로 표시한 것이다. 가 해역에서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두 해류를 쓰고 어종이 다양한 어장이 형성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해류는 밑에서 올라오는 동한난류와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해류는 동한난류와 북한한류이고 다양한 어장이 형성되는 까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해역에서 조석 주기는 약 몇 시간인지 구하시오. 자, 지금 보면 제일 낮았을 때 시간을 구해보면 3시부터 15시죠. 그래서 약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석의 주기는 바로 12시간 주기로 나타난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2시간 5분마다 조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2시간 5분마다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조합 김도영입니다.